외로움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야한 속옷이라도 좀 입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겠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의 주제는 외로운 여자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이 외롭다는 건 말이죠, 단순한 한두 가지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외로울 수도 있고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과 맞지 않을 때의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인 외로움, 정신적인 외로움, 육체적인 외로움 등 참 이 외로움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외로움의 주제는 남녀 간의 혹은 부부 간에 관해서의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외로움에 해당하겠죠. 사실 사주만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외로울 것이다 아닐 것이다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또 상대와의 문제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주만을 가지고 당신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여성의 사주 구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이 있을 때는 여자들은 간혹 다른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로움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음과 양, 남자와 여자 중에 한 가지로 선택되어져서 태어났고, 음양은 따로지만 결코 따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서로를 갈구하고 추구하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외롭게 마련입니다. 음은 양으로 인해서 외롭고요, 양은 음으로 인해서 외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롭지 않으려고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은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연인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서로가 필요해서 만난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만남이거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외로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정신적, 육체적 굳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이 외로운 여자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외로울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스스로 어플 같은 걸 찾아서 자신의 사주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나의 외로운 정도와 외로운 이유를 아마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주에서 여자가 외로운 이유는 많습니다. 관인상생이 잘 안 되어도 외롭고, 어떤 식상이 지나쳐서도 외롭고, 고란살이나 역마살이나 화개살 같은 흰살이 있어도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잘 안 되었을 때도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외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외로움은 관인상생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사주와 대입시켜서 살펴보는 방법은요, 또 만세력 같은 어플을 깔아놓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집어넣으면 사주팔자가 쭉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주와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외로운 여자의 사주를 보려면 관인상생의 형태를 보아야 합니다. 관인상생이라는 건요, 사주 10성 중에서 관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관성과 인성이라는 것의 관계를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자에게 있어서 관성이라는 것은 남편에 해당합니다. 물론 직업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사회적인 보호막이기도 하고 지켜야 할 법률이기도 하고, 뭐든지 다 관이라는 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협의로, 작은 의미로 축소해 볼 때는 그냥 대표적으로 남자 혹은 남편을 관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사주의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고 의무입니다. 여자 사주에 관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있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 맞추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이 관성이 있어야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남편 혹은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관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존재하지 못하면 여성은 외로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관성과 인성이라는 것은 남자 또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우선 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간이 튼튼해야 합니다. 일간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주 팔자의 8글자 중에서 오른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에 있는 글자가 일간, 즉 나 자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글자가 되는 것이 밑에 비경 겁재나 인성으로 인해서 튼튼하게 내가 존재할 수 있을 때 일간이 튼튼하다 하는 겁니다. 즉 나와 같은 오행이거나 혹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있어야, 그런 십성이 있을 때 일간인 내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일간이 튼튼하지 못하고 약하면 관성과 인성이 제대로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관성과 인성과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성이라는 것은요, 그 십성 중에서 정관과 편관 중에서 이 정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인과 편인 중에서 정인을 인성이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무리 없을 듯합니다. 이 편관이 정인을 생하거나 정관이 편인을 생하는 경우,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이 정관과 정인의 관계만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성과 인성의 관계는 관성인 남자와 그 인성인 남자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여자와의 그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성은 인성을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를 생해주는 구조라는 거죠. 이 여자 사주에 인성이 있다는 건 이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여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피부 관리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나름대로 남편인 정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려면 이 인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을 한번 있다고 보죠. 간목일간에게 정관이라는 것은 여자 사주가 간목일간일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천간에 있는 이 개수가 정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 수를 금생수로 생해주는 관계를 관인상생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자신의 일간이 병화라면 이 병화를 극해오는 개수가 정관에 해당할 거고요. 이 병화를 생해주는 을목이 정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개수 정관이 을목 인성을 생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인에 해당하는 남자 혹은 남편이 그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여자의 성분인 인성을 생해주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과 정인이 같이 있으면 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와 함께 여자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남편이나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인성이 있어야 남편들이 퇴근할 때 화장도 좀 하고 있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야한 속옷이라도 좀 입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꼭 인성이 없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것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인상생이 잘 되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 보자면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남편과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덜 외롭겠죠. 이 남녀 간의 관계를 크게 보면 재생관과 관인상생을 볼 수 있는데요, 남편에게 있어서 재성이라는 것은 아내에 해당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 재성이라는 성분이 재생관으로 남편을 생해주는 성분인 겁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생해주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남자와 남편이 다르고요, 아내와 여자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한번 한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성은 일단 인성보다 튼튼해야 합니다. 관성이 약하고 인성이 지나치게 왕하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관성이 약하다는 것은 이 관성이란 성분을 극하거나 그 힘을 설기하거나 이런 성분이 그 사주 구성 내에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성이 왕하다는 것은 그 인성을 도와주는 성분이나 그런 것이 좀 더 많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간목이 일간인 경우, 이 신금이 관성인데 신금 옆에 관성을 극하는 병화나 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녹이면 관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간목일간에 정인인 개수 옆에 정관인 신금이 있어서 금생수를 해주면 왕해지는 거죠. 그렇게 정관이 약하고 정인이 왕성한 경우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남자라고
남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결코 남편이나 이런 부분으로 채워질 수 없는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조금은 예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여성의 경우는 다른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꿈꾸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일 이 관인상생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간인 내가 튼튼하지 못하고 신약하면 내가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권리는 있지만 사랑과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외로울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도 일간이 튼튼하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관살로부터 일간이 나를 보호해 준다면 남자로부터 보호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관성도 없고 인성도 없는 무관성 무인성의 사주라면 애초 남자와 여자 둘 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권리나 어떤 주장 같은 것을 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굳이 서로 외로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럴 때 만약 운에서 인성운이 찾아오면 이 여성의 경우는 느닷없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오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은 또 다른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게도 되는 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재성으로 관성을 생해주고 관성이 인생을 생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권리를 갖게 되니까 부부 전선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성이 관성을 생한다는 것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한다는 겁니다. 물론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재생관이라는 것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을 받은 관성은 인성을 생하게 되고요. 인성은 관성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나 힘을 다시 일간에게 부여함으로 나는 튼튼하게 되고 남녀 간의 전선, 부부 간의 전선에는 이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외롭게 된다는 겁니다. 또 보면 관성이 약하고 인성인 정인과 편인이 막 섞여 있어서 혼잡이 되면은 남편이 아내인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는 부족하니까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다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1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2회에서 연결해서 여자의 외로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